무거운 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의 배정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그동안 보고 싶던 얼굴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뚱블리 정상근 전 기자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연말에 이제 확진되셔가지고 그동안 네네. 치료 다 받으신 거죠? 네,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서 퇴소 기준에 따라서 이제 퇴소를 하게 됐습니다. 네, 얼굴이 좀 헬스케졌어. 배는 나왔습니다. 배는 나왔어요? 네. 좀 당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설탕 좀 일단 2개 드리고. 아이고, 이거라도 좀 드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뭐 다른 것보다 뭐 저 때문에 이제 자가격리 한 분도 계시고, 좀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게 좀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영양 보충하셔야 되니까 뭐를 해야 돼? 좌고 우면 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좌측에 고기, 오른쪽에 냉면. 항상 근처에 이제 고기를 두고 생활을 했습니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도 드릴 겁니다.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 오늘은요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 기자회견으로만 쭉 가보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 배 수장님, 오늘 비대면 회견이었어요. 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집권 5년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계획을 기자회견으로 밝히는 자리였는데요. 사상 첫 비대면이었습니다. 지난해는 대면으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코로나 국면이 또 본격화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춘추관에서 20명, 현장에 이제 20명의 기자가 있었고 온라인으로 비대면 연결이 100명, 사전 질문 없이 각본 없는 드라마였습니다. 즉석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는데 방역 사회 분야, 정치 경제 분야, 외교 안보 분야로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나눈다고 했는데 실제로 나누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먼저 묻고 싶은 대통령의 대답을 듣고 싶은 현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분은 잘 되진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대통령께서 이제 질문한 기자를 선정했잖아요. 네네. 뭐 기자단 간사다 그러면서 근데 좀 질문이 장황하더라고요. 네. 좀 간결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배 소장님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질문 좀 간결하게 해달라고 준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저도 이제 이게 질문은 간결하게 답변은 길게 이게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의 정석인데 우리 정상근 기자께서도 뭐 한때 지금도 날리고 있지만 날리는 기자거든요. 근데 좀 길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얘기는 들어봤고요. 이 얘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권이 뜨거운 감자인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질문을 받고 답을 했는데 일단 대통령의 육성 잠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입니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또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법원도 지금은 하여튼 사면을 말할 때는 아닌 거다. 정상근 기자님.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 들으신 대로 지금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답변에 앞서서 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고 엄청난 국정농단과 이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이 됐으며 국가적 폐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가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전임 대통령이 수감된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사태이며 이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또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할 권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에게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뭐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이런 분들과 이제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또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전제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현재 수감 중이다, 역사적인 불행이다 이런 발언을 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감정이 약간 흔들리는 듯한 그런 장면도 좀 보이더라고요. 네네. 배 수장 그리고 네. 그 법무부 장관과 이제 검찰총장 간의 갈등 이 얘기도 이제 주요 이슈로 이제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일단 말이죠. 대통령의 추미애 윤석열 갈등 여기에 대한 입장 잠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뭐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내렸어요. 강경하게. 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일 뿐이다. 그다음에 정치를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 관련해서 더 보충 말씀해 주실 거는? 이 답변 내용이 상당히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좀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 네.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상당히 기대되는 질문이었거든요. 한국일보 신은별 기자가 이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재차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검찰개혁을 놓고서 법무부가 검찰이 갈등을 하는 모습을 보인 데서는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라는 네. 말씀을 했고 또 윤 총장에 대해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억측한 논란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검찰 갈등에 있어서 충분히 또 협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난도 쏟아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좀 재신임하고 윤 총장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네.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할 생각으로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라는 것은 앞으로 윤 총장이 임기 동안은 정치적인 행동 또는 행보 이런 것은 또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도 있겠고요. 그동안 왜 이렇게 그러면은 충분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좀 총대 관리가 되지 않고 충돌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는 이게 검찰 개혁을 하다 보니까 법무부의 입장과 검찰 간의 생각이 다 달랐다. 이러다 보니까 이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갈등으로 인해서 염려를 끼쳐드리는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 기자회견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면하고 이제 추윤 갈등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고 그 전에 청취자 문자를 좀 소개해드리고요. 지금 정상근 기자 네. 무사히 복귀했다고 청취자분들 많은 분들께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많이들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네, 네. 고맙다고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네 다시 여기 앉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안경 너머의 그 촉촉함은 뭐예요? 네, 네 지방입니다. 저는 다시 돌아오게 된 대한 감동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약간 눈물방울이 있어 지금 네. 정상이. 0333님 저는 허리케인 최일구 광팬입니다. 2시에서 4시까지 항상 들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택시를 성남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곡동에 왔는데 눈이 엄청 와요. 내곡동에 눈이 많이 오는군요. 광팬이신데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4473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MBC 듣다가 이 시간은 최일구님 왕팬이 있어서 꼭 여기로 옵니다. 그 언니에게 커피 한 잔 주세요. 어떤 언니신지 참 훌륭하신 언니를 드셨네요. 커피 드릴게요. 본인 드시지 말고 그 언니한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월성 원전에 대한 그 질문도 있었어요. 정상근 기자. 네. 여권에서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와 수사가 정치적이다. 이런 비판이 이제 제기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 생각이 뭡니까? 뭐라고 답변했죠? 네, 뭐 경제성만을 고려해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감사 결과다. 뭐 이런 비판도 많았었는데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감사 결과가 이 국회 상임위원회 감사 의결 요청에 따라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도 함께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나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다만 이 최지영 감사원장에 대한 이 현 시점에서의 이 개인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거기 부분은 아마 질문한 기자가 네. 너무 여러 가지를 질문하다 네. 보니까 빼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 원칙론을 얘기한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원의 독립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19 질문도 계속되는데 백신 논란이 계속됐어요. 관련해서 입장을 명확히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서 백신이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 구체적인 일정까지 곁들였는데요. 2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2월에 첫 접종이 시작됩니다. 9월까지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을 다 마칠 계획이다. 그쯤이면은 대체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리라고 생각한다. 집단 면역. 네, 중요하죠. 집단 집단 면역. 면역이 중요합니다. 밑줄 몇 개 쳐야 돼요. 밑줄 생각 안 하고 왔구나. 5,500만 개. 혼자 치세요. 예, 중요하다 이거죠. 집단 면역. 예. 네, 2차 접종이 시작되고 또 누락된 분들의 접종을 4분기에 맞이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 면역이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도 있지 않았습니까, 정상 기자? 네, 뭐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 4차 지원금 문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4차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뭐 추경도 해야 되고 또 국채도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 예산 집행이 막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 4차 지원금을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라는 네. 건데요. 다만 이 만약에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면 그때 가서 4차 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이 4차 재난지원금을 이 선별 지급하느냐, 이 보편 지급하느냐의 논의에 대해서는 뭐 이것이 옳다, 뭐 저것이 옳다 이렇게 선을 그은 문제가 아니라 이 지급할 때의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가 계속되면 이분들에게 이제 선별 지원하는 형태가 맞을 것이고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서 소비 진작을 해야 하거나 또 고생한 국민들에게 사기 진작을 하는 차원이라면 보편 지급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익공유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기했던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대통령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죠? 네, 이 이익공유제라고 하면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익을 본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업들이 이 피해를 본 대상에게 그 이익을 좀 공유하자 이런 제안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대표 등이 민주당 일각에서 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돈을 더 버는 기업들이 피해를 본 대상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만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익공유제 쉽게 얘기하면 저희 무겁당 같은 경우에 이제 사탕 이걸 예를 들면 네. 정상근 기자가 치료받느라고 없는 사이에 배종찬 소장이 사탕을 엄청 많이 벌었거든요. 네, 처음 보는 사탕인데 벌써 하나도 없네요. 아니 새로 나온 거예요. 네. 그거 다 가져갔어 배 소장이. 그럴 때 배 소장이 정상근 기자하고 사탕을 좀 나눠주는. 네, 네. 이게 당연히- 바로 이익공유제지.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대부분을 안 먹고 지금 제가 두고 있습니다. 가지고 어디 있습니다. 있어요? 아니 가방이에요. 어디 있어? 가방을 안 갖고 들어왔네. 아니 가방. 그러니까 그- 가방 밖에 있는 가방에 네네. 있다고요? 정상 기자에게 반 이상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익공유제다. 사탕공유제. 너무 좋네요. 네. Would you like candy? 네? Would you like candy? 오 예스. 자, 그 정상 기자, 그 네. 지난주 신전사 사과에 이어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 대통령은 일단 이 부동산 투기 억제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면서 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다시 한번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늘렸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었지만 뭐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또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인데다가 또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세대는 61만 세대가 늘었다 이렇게 네.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정부가 기존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 대책은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신임 이제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그랬어요. 네. 네, 오늘 설명이 좋네요. 그동안 좌고우면하면서 네,
몸보신도 좀 많이 하고 그래요. 오랜만에 복귀했는데 전혀 공백감이 안 느껴져. 네. Would you like candy 상근? 땡큐. Thank you. 네. Two more. 아이고. 네. 아이고, 오늘 많이 주시네요. 아니 최일구 행디도 영어로 기자회견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요, 배 소장님. 예. 네.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는 어떻게 구상을 했죠? 외신 기자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AP통신의 김동현 기자가 이 남북 관계를 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북한이 이제 핵무력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 북한 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계획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참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 이제 북미 대화 그리고 남북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싱가포르 선언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이었는데 원론적인 선언에 그치고 2019년이었죠. 2월에 하노이 회담이 이제 결렬되면서 구체화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지금 당장은 남북 관계도 그렇고 북미 대화가 더 진전되지 못하더라도 북한의 어떤 핵 위협이나 이런 부분은 또 한미 동맹을 통해서 잘 분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드디어 CNN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네. 폴라 행콕스 기자가 이제 알아요, 그 기자? 네. 질문을 했는데 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 북한 이슈가 좀 최우선 과제가 안 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또 답변을 잘했습니다. 그 북한하고 이 앞으로 이 미국하고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나가겠다.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게 되면은 좀 더 북한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일 수 있도록 또 설득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지 않냐. 그 폴라 행콕스 기자도 알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때 햇볕 정책을 지지했던 인물이 바이든 당선인이다. 그런 네. 만큼 곧 20일 취임해서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 이슈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진전시켜 나가겠다. 네, 그렇군요. 자, 그 아까 기자회견 내용은 다 보셨어요? 한 2시간 네, 했던 그 거? 전문을 뽑았었고 네. 심지어는 이제 북한 관련해서 더 궁금했는지 코리아 헤럴드의 이지훈 기자도 질문을 했는데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았고 서울신문의 임일영 기자도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체적으로 기본 자료에 대한 숙지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까지 이야기하면서 답변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배 소장님 그 외국 기자들이 영어로 질문할 때 다 알아들었죠? 자, 네.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오늘 신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늦어도 11월에는 이것이 완전히 형성될 거다 말했습니다. 집단의 대부분이 감염병에 대한 면역을 가진 상태. 이게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정상 기자. 네. 지난해 최고의 사자성어는 좌고우면이었죠. 네, 자, 그렇죠. 올해는 이게 최고의 사자성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집단적으로 뭐 접종을 받으면 뭐가 잘 된다는 거 아닌가요? 뭐 면역 같은 게 잘 되지 않겠습니까? 살이 있네. 살이 있네. 자,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